용서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국가 대통령입니까? 그럼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차기 대통령감.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제가 연대생이라는 걸 아는 순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다 아는 것 같은 어떤 타이틀 원하세요? 좀 더 저항력. 화려하게 관뒀으니까 잘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뉴스 중에 정치면 혹은 사회면에 아주 자주 등장하신 한 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혹은 우리 정치권에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진짜 그 속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그분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름에서부터 파격이 엿보이는 북 콘서트 현장. 아이돌 못지않은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타고난 입담. 논란과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명진이다. 대중의 그 뇌를 깨워주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깔때기 사회의 죽비를 낙곰수 콘서트에서부터 정봉주 전 의원 구속수감 송별 현장에까지 등장한 낙곰수 4인방의 절친. 강남 금싸라기 땅 봉은사 주지 시절에도 정권에 대한 국설 직격탄을 서슴지 않았던 강남 좌파. 하지만 갑자기 해임됨으로써 MB 정권과의 대립각을 더욱 첨예하게 세운 이슈메이커. 나라가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게 용서가 안 되죠. 이게 어떻게 국가 대통령입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빚어진 참혹한 사태를 만회하겠다는 의지인데 몸부림을 이제 하는 거죠. 차기 대통령감 가시권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세상과 뜨겁게 만나는 행동하는 종교인. 2012년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명진 스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예, 네. 멀리서 오신 건가요? 지금 요즘에 보강암에 머물고 계신가요? 올겨울에는 이름만 네. 보강암에다 걸어놓고 네. 서울에 많이 와 있습니다. 주로요? 네. 그럼 서울에서 주로 어떤 일로 바쁘세요? 서울에 특강, 북콘서트, 네. 법회, 네. 또 강의도 좀 나가고 네. 그런다고 가끔씩 월합산 내려가고 네. 많이 서울에 많이 와 있게 되네요. 보통의 경우에는 법회가 더 많지 않으세요? 스님들 경우에는? 그렇죠. 주로 다른 활동이 더 많으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법회라는 어떤 틀 안에 보면 네. 사람 만나는 장소가 법회니까 네, 네. 사람과 사람 간에 만나서 네. 어떤 얘기를 하느냐 네. 그 자리가 좀 법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네. 그걸 더 강조하시나 봐요. 오늘 사실 워낙 화제도 많이 되셨고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간단히 여쭤보고 간단히 답변하시는 코너가 청문회 같이. 아유, 무슨 청문회. 청취하실 건가요? 네? 청문회는요? 연습 좀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그거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연습하신다, 청문회를. 알겠습니다. 네. 처음인데 한번 해봅시다. 예. 네. 아까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VCR 보니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야. 막가파야 하셨어요. 막가파는 뭔가요? 좌파다 우파다 이게 한국 사회는 별로 맞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막가파다. 네. 그럼 스님께서도 뭐 좌파도 나는 아니야. 우파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처님 파고 네. 사실은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이제 막가파 같이 되긴 했지만 알고 네. 보면은 참 괜찮은 좌우파를 넘나드는. 네. 네. 좌우파를 넘나드는. 그거 참 편리하네요. 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비난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반대로 여쭤보죠. 좋은 점을 찾는다면. 2030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각성시켜준 위대한 업적. 또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같이 자기 직분에만 충실했던 사람들이 네.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내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이 할 수 없었던 큰 일을 했다고 좀 찬양하고 싶습니다. 네. 올해 대선 있잖아요. 네. 도대체 누가 될지 궁금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차기 대통령감. 그 60년 동안 지탱해왔던 보수 권력, 네. 보수 권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욕망, 거짓, 위선
이 탈을 벗겨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욕망, 거짓, 위선. 그렇게 욕망, 거짓, 위선을 벗겨낼 만한 그런 정치인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가시권에 있으신가요? 네. 있으세요? 네. 누구신지요? 이 자리에서 밝히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문재인. 네.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된다면 누가 될까요? 물론 뭐 같은 쪽으로 본다면 안철수 교수가 될 거고 네. 반대편 쪽으로 본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겠죠. 네. 네. 그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나라당 경선 때 네. 제가 봉은사 법회하면서 네. 하여튼 이번 경선은 무조건 한나라당이 되니까 네. 가급적이면은 박근혜 그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한나라당에서는 박근혜 그 후보가 비교적 이명박 후보보다 훨씬 더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네. 비교 우위. 그럼 절대적 진정성은요? 절대적 진정성이야 뭐 그건 또 살면서 또 봐야지 되는데 네. 지금 뭐 지나면서 보면은 미디어법, FTA 네. 또 뭐 4대강 뭐 이렇게 예산 통과 과정에 날치기 통과할 때 다 같이 동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가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많은 전망이 있어요. 일찍 나와야 될 것이다 나오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 지지율을 가졌던 안철수 교수가 네. 5% 지지대 박원순 그 변호사에게 네. 서울시장을 양보를 합니다. 네. 그런 정치. 네. 꼭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할 사람이 있으면 양보를 할 수도 있는 정치. 네. 그런 시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본인은 직접 나오지 않고 뒤에서 킹메이커를 해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요. 그럴 것 같단가요? 네. 명지 스님께서 그러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좋겠습니다. 네. 왜요? 문재인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일정한 부분 정치적 경험도 좀 있고 네. 또 진정스러운 분이고 네. 본래 정치에 뜻이 없던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이었던 분이 네.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맨 거. 네. 그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이 되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걸음이 되겠다. 네. 디딤돌이 되겠다. 예.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봉은사로 다시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뭐 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네. 어디 간들 예. 또 안 한들 네. 뭐 그런 별로 생각 없이 네. 때가 된다면은 네. 인연이 되어진다면은 때가 된다면 스님이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청문회 연습해야 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혹시 정치권이 정말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가서 한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 이 책을 이렇게 내셨는데 여기 보면 서의독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자에는 아예 이렇게 쥐 수염도 있고 쥐 모양이에요. 서의독경 부재가 독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그 듣지 얘기가 않으셨어요? 언제 나왔냐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작년 겨울 봉암사에서 이맘때쯤 한 얘기입니다. 네. 왜 우의독경이라고 그러느냐? 왜 마이동풍이라고 그러느냐? 네. 소 말이 얼마나 인간 말을 잘 듣는데 네. 말 안 듣는 건 쥐다. 그래서 서의독경으로 패러디를 해야지 된다.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쥐라는 것이 네. 이제 또 많은 정치 패러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바로 직접 대입해서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뜻은 없으셨어요? 그때 얘기할 때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는 않지만은 네, 네. 그래도 뭐 노골적으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네. 그런 의미를 뜨게 됐죠. 네. 그래서 뭐 좋다. 네. 어떤 분은 사자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호랑이 같은 사람, 네. 어떤 사람 보고는 저는 늑대 같은 놈, 네. 여성분들 보고는 여우 같은 여자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뭐 쥐에다 비유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쁘냐. 네. 워낙 그런데 강성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MB 정권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많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싫으세요? 저는 BBK 네. 동영상 보면서 저 거짓말. 네. 거짓말을 저렇게 해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나라.
정책이 잘못돼서 좀 국민이 살기가 어렵거나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과연 그 나라가 올바로 갈 것인가. 뭐 권력이라는 게 제가 얘기한다고 눈이 하나 깜짝합니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준엄한 그런 얘기들이 네. 뭐 안 되면 역사의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된다.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네. 동의하는 거고 같은 공범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이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현도 됩니다. 네. 이제 한 MB 정부가 1년 정도,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FTA,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대통령을 위한 무슨 기도회, 무슨 방생회 이따위 짓들을 하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러고 다니나. 드라이빙이 불안함, 떨림, 소음, 밀림. 타이어 점검으로도 달라져요. 평생 무상 점검에 교체 부담까지 줄인 스마트 케어 서비스. TT 스테이션. 총칼? 그 이상의 전혀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그녀의 부채가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손과 신규 캐릭터 린. 그녀를 맞이하라. 그랜드 체이스 히어로. 아내 몸매는 비교하지 마세요. 금융은 비교하세요. 남편 연봉은 비교하지 마세요. 금융은 비교하세요. 아이 성적은 비교하지 마세요. 금융은 비교하세요. 금융은 비교다. 한국에선 차를 적게 타도 왜 보험료는 똑같이 내냐는데요. 적게 타면 적게 내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아끼고 마일리지로 한 번 더. 악사 다이렉트. MB 정부가 1년 정도, 1년도 안 남았죠. 이제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또 뭐 측근 비리. 측근 비리가 이번 MB 정권만큼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것까지 계산하면은 10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특정 정당 지지 발언? 그게 그렇게 탄핵 사유가 됐나요?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 때로 달려들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로 탄핵을 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10번, 100번도 더 넘게 탄핵 당해야지 되죠. 현직 대통령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습니다. 민관 합작 투기입니다, 그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거들어서 얘기하면 MB야말로 탄핵 당하고도 말아야 될 부분이고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도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FTA, 미디어법, 4대강 예산 날치기 통과 여기에 다 같이 정책적 뒷받침을 해준 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와서 MB 보고 탈당해라. 우리가 탈당한다. 조직폭력배도 그 정도 의리는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하면서 하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어떻게 저러고 다니냐. 그런 사람들 이번에 싹 다 바꾸고 나오더라도 그 성추행범들한테 달아주는 전자발찌 있죠. 네. 그렇다고 전자발찌를 달아줄 수는 없으니까 네. 금배지를 뺐고 전자배지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박근혜 네. 위원장 체제로 네.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활동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뭐 몸부림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뭔가 한나라당의 그 낮은 인기를 네.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빚어진 참혹한 사태를 네. 만회하겠다는 뭐 의지인데 박근혜 그 비대위 위원장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 겁니다. 저는 이게 언론상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2030의 이 시대적 불만에 대한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 난 이게 2012년은 한국 사회 60년 사이에 있어 왔던 보수 세력과 뭐 또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말로 공약하고 사람 속이고 네. 또 당선되고 나면은 자기 주인인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고 뭐 전화 오면은 관등 성명 안 됐다고 뭐 김문수 지사 같은 그런 네. 행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올해 아마 필연적으로 심판되는 해라고 난 봅니다. 희망이 네. 있다고 보는 거죠. 종교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짓과 부도덕에 대해서는 종교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타당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해 보면 종교는 그 모든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어디에 서 있든 갈 수 있는 최후의 휴식처일 수도 있고 그다음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그 문정현 신부님 참 마음속으로부터 존경을 하는데요. 네. 그 말씀 중에 저를 섬찟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용산 참사 때 내가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다만 그냥 같이 있어줄 뿐이다. 난 별로 하는 게 없다.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요. 그거구나. 뭘 어떻게 해주겠어요. 경찰들하고 싸우고 신부답지 않게 그 노신부가 지팡이 짚고 다니면서 경찰들하고 싸우면서 가족이 죽은 억울한 그러한 그 희생자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그것밖에 난 할 게 더 없어. 이러는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그 그리스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궁극의 목적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왜 살나 이런 그 높은 철학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이 당장 배가 고파서 집이 없어서 누구한테 쫓겨나서 올 때 갈 데 없는데 언제 앉아서 고귀한 그런 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나의 삶을 갖고 나갈 것인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잖아요. 제가요?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것이 강남 좌파 스님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네. 근데 강남 좌파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상수 의원이 그 이자성 원장하고 만났을 때 강남의 운동권, 뭐 좌파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썼어요. 근데 제가 법회 때 그래 그동안에 좌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냐. 그러니까 이 좌파란 말을 희화시켜야겠다. 웃기는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러 운동권이란 말은 빼고 좌파란 말을 강조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좌파가 그렇게 싫으면은 좌측 눈 감고 좌측 발 쓰지 말고 좌측 발도 들고 오른발로만 다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때부터 좌파란 말 자체가 뭐 대중화되고 좀 친근감 가는 뭐 그런 말? 뭐 그렇게까지. 전 좌파란 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세요? 뭐 우파보다는 좌파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높여 오셨지만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때 정말 거의 매일 모든 뉴스를 장식했어요. 그게 이제 자칫 봉은사 주지 자리에 연연한 것 같다라고 또 비난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세요? 집착했죠. 봉은사 주지에 대해서 연연했고 뭐 봉은사에서 살다가 봉은사에서 죽을 생각을 했으니까 안 내놓고 근데 4년 만에 나가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건 왜 다른 뜻이 아니고 한국 불교가 정치 권력에 예속되어서 쭉 진행되어 왔다는 거는 뭐 자타가 다 알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총무원장이 임명장을 주면은 그걸 갖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다시 문화관광부 장관의 도장을 받아야지 법적인 주지 역할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었어요. 철저하게 예속이 돼 있었습니다. 일제 사찰령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 앞에 가면 비루해지고 뭐 대통령을 위한 무슨 기도회, 무슨 방생회 이따위 짓들을 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뭉개버린 게 한국 불교의 근대사입니다. 근데 94년도 종단개혁과 더불어서 불교의 자주화 이런 것들 하는데 물론 저도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불교의 자주성을 얻었는데 지금 현재 이자성 총무원장이 들었을 때부터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권과 철저하게 결탁을 해서 원장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747 불교 지원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MB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성인 고문을 합니다. 거기에 조계종 스님들이 158명이 참석을 해요. 선거운동을 직접 하는 겁니다. 제가 정권에 대한 비판, 이걸 정치적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정치적인 것은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이름 올리고 성인 고문하면서 이상득 의원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 사찰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한 거, 이게 정치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종단의
조계종 중앙 권력을 바꾸기보다는 단위 사찰의 변화를 통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을 주겠다. 네. 이런 목적 가지고 봉은사에서 천일기호, 재정공개, 네. 뭐 1호 법회를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발언의 과한 그 여파가 결국은 봉은사에서 4년 만에 꺾이게 되는 거죠. 네. 너무 무리한 욕심이 결국은 개혁에 실패한 조광조가 된 거죠. 개혁에 실패한 조광조. I need exceptions from the rules of attraction. Cause I really can't accept them. You're so above me in the measure of beauty. 이렇게 격을 깨뜨리고 꼭 얽매이지 않고 이제 이런 게 많으신데 그 여러 일화 중에 절에서 편찮으신 분을 위해서 소머리를 삶으셨던 그런 일화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는 어떻게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몇 년도였죠? 77년도 여름. 어떤 일이 있었던 중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77년이면 제가 27이네요. 안동 봉정사에 영산전이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는데 네. 거기를 들렸는데 스님 한 분이 이제 영양실조에다가 간염. 네. 그래서 막 얼굴이 노래가지고 얼굴에 막 주근깨가 끼고 네.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아파서 그냥 여기서 혼자 그냥 지내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누구한테 들으니까 소머리 하나 삶아 먹이면은 딱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소머리. 네. 한여름인데 이제 시장으로 소머리를 사러 안동 시내로 나간 거죠. 네. 그 정육점에 가서 네. 그 쌀포대 종이로다가 몇 겹을 쳐서 네. 잘 싸서 손으로 들기 좋게 딱 해서 주더라고요. 들고 나오는데 이 목 쪽에서 이렇게 남았던 그 피가 남아가지고 그 포장해 놓은 종이로 배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찢어지니까 나중에 잎이 나오고 뿔이 나오고 막 이래 됐죠. 그래서 푹푹 삶아서 드셨어요? 삶아서 이제 3년 동안에도 절을 내에서는 문제 없으셨나요? 그러다가 내가 큰절에 뭐가 필요해서 막 건너가는데 네. 그 우리 큰절 주의심하고 건너오다가 만났죠 이제. 네. 만났는데 막 이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의심이. 그러시겠죠? 어떻게 여기서 소머리를 삶느냐. 아 스님 아파서 약으로 뭐 삶아 먹이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다가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래도 그렇지 저래서 그렇게 소머리를 삶는 게 말이 돼.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많이 났어요. 네.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네 머리 삶냐 이 새끼야 이랬지. 그땐 그랬는데 그게 그 네. 사춘기의 책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 상황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네. 출판사 사장이 네. 이렇게는 자기는 못 넣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님 머리를 삶을까요 해서 아주 리얼한 맛을 떨어뜨려요. 네. 거기는 그렇게 점잖게. 그렇게 점잖지 않은데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표현이나 이런 게 이제 과격하실 때가 있잖아요. 20대, 30대와 소통하려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신가요? 그때 의도적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평상시에 그냥 오늘 뵈니까 이제 평상시 어법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네. 뭐 법문 때도 네. 뭐 막 정삼 있고 거룩하게 올라가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싼 티가 많이 납니다. 저희 20대가 실질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질문을 저희가 미리 받았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4년 동안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많이 고민이 됩니다. 제가 좋은 인연 나타낼 수 있도록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도 총각입니다. 인연은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으니까 정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진 스님, 올해 진짜 지구 멸망이 될까요? 내가 눈을 감으면 세상이 안 보이죠. 지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면 지구는 없거든요. 내가 인식하는 순간 존재한다.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창조주입니다. 내 창조주가 어떻게 살아있는 이 세상이 망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2012년인데
한 살 더 먹었네요. 나이가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아요. 30살 되기 전에 뭘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껴서 잘 쓸 수 있을까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찬다 하니까 막 30 전에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언젠간 때가 되면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룰 수가 있어. 이룰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나도 50 넘어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견뎌나가야 되잖아요. 또 도전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해주실 조언이 많으시잖아요. 성형, 화장, 치장 안 할 수는 없겠죠. 저도 뭐 두루마기 벗고 뭐 라닝굿바람으로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적당하게 이렇게 두루마기도 있고 네. 뭐 치장은 합니다만은 과도한 치장, 실제적 가치가 80이라면은 이미지는 20 정도면 됩니다. 똑같은 가방인데도 뭐 프라다라든가 뭐 구찌라든가 이런 걸 붙여놓으면은 가치가 너무 올라가 버린 거죠. 이미지의 가치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이것으로부터 좀 해방돼 보자. 네.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쌩얼로 왜 사람을 못 만나느냐. 그리고 왜 남만 만나느냐. 네 자신을 한 번이라도 넌 만나봤느냐. 진실한 너를 쌩얼. 그걸 찾아가자. 네. 그러다 보면 지혜가 나온다. 네. 지혜를 실천하는 게 자비다. 지혜로운 사람이 실천해나가는 행위 속에 나오는 자비, 따뜻한 사랑. 네. 이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철학하는 삶과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네. 어떻게 살까? 네. 무엇이 잘 사는 걸까? 이걸 물음을 묻는 세상.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 의식주에 걱정이 좀 없어야지 된다. 그걸 국가가 좀 책임지자. 뭐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그인들의 아이템 노다지, 정치계의 미친 인지도 강용석 의원. 음주 트윗 한 방으로 100만 네티즌의 손가락이 폭풍 질주. 숙취에서 이어지는 난데없는 교육감 디스 드리블. 아들을 린질 삼은 병역 스토킹 무리 슛. 우리 용석이 오빠 위해서 예삐 공주가 노래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두가게 인형. 한나라당 공추위가 출발 도전에 삐걱. 탈정치, 국민의 눈높이 인선에 얼굴을 맡았던 진영아 후보의 자진 사퇴. 정치 경험은 없지만 입당한 적은 있고 평범한 주부지만 대변인 활동은 했다. 이력, 경력, 학력 모두 뻥. 완전 싫으다. 뻥 진짜 싫으다. 문거로 닫고 신중히 골랐다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강추 후보. 임명장도 못 받고 하루 만에 추풍낙엽. 부실검증에 망신까지 당하고도 대국민 사과는 뒷전. 사퇴했으니 더 이상 토달지 말라는 위원장님. 당신이 진정 아름다운 얼굴이십니다. 선배! 논문 지도를 부탁한 후배. 그러나 가르치는 선배는 없고 인생을 송두리째 친 불안당만 있었다. 논문 지도는 뒷전. 성희롱, 강제추행, 성폭행을 자행한 짐승. 1심은 유죄. 그러나 2심은 무죄? 그 이유는?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내 것은 선천적으로 휘어졌다. 성기 기형을 주장했다는데 휘어진 화살이라도 찍고 싶으신 건가 이건? 설 연말 휴가 출판 기념회까지 때마다 쩐심으로 시중을 든 여당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 남모르게 실천한 쩐심. 하지만 속속히 터져나오는 증언들로 의혹은 일파만파. 트렁크, 쇼핑백, 흰 봉투로 옮겨다닌 수천만 원대의 오빠 저도 많이 쏴주세요. 돈봉투 사랑설레에 전격 노미네이트된 왕의 남자. 그러나 절대 시중은 든 적 없다며 사뿐히 전격 사퇴. 수줍게 내미는 오리발을 면접하니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아, 나 이런 면접 같은 경우를 봤나. 새로 쓴 간판이 총선 반정카드? 당선신 차원에서 15년 쓴 간판을 내리고 당명을 변경. 이름하여 새누리당.
여차하면 나오는 장명 변신술, 일명 점 하나로 대충 인생 역전한 민소희 작전. 점을 찍고 싶어요. 인상이 달라 보이게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알고 보면 집안 반대표가 만만치 않았다지. 단판 걸자마자 네티즌 댓글 성화. 아이디 바꾼다고 등업되지 않아요. 문패 바꾼다고 집값 뛰지 않아요. 정치는 오빠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에요. 여기서 잠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봉화마을 애견 누리가 말합니다. (2011년) 대학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72.5%, 64만여 명 중 46만여 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치열한 입시 경쟁 끝에 들어가는 대학교. 대학을 거부한다. 우리 사회, 작지만 의미 있는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이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가야 돼. 우리나라는 학벌이 그나마 제일 합법적인 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문대를 다니던 중 대자보를 쓰고 공개 자퇴를 선언한 젊은이들이 있어 화제다. 명문대 간판을 스스로 깨버린 유윤종, 장혜영. 어떤 타이틀을 원하세요? 좀 더 저학력. 고졸이어도 잘 살 수 있다. 명문대 공개 자퇴를 선언한 젊은 두 청춘.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본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혜영 씨, 유윤종 씨.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장혜영 씨는 지금 어느 대학을 자퇴하신 건가요? 저는 8학기를 다니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깔끔하게 그만뒀습니다. 유윤종 씨는? 네, 뭐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였고요. 네. 뭐 대충 한 3학년쯤 자퇴했는데 저도 뭐 졸업하는 걸로 치면은 뭐 얼마나 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지금 학원에 갔다가 돌아온 분도 계시고 빨리 밥 먹고 학원으로 다시 가야 되는 수험생도 있으시고 또 부모님도 계실 텐데 저 두 분은 왜 서울대와 연대를 다니다가 자퇴를 했을까? 장혜영 씨는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고. 근데 자퇴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왜냐고 물어보시는 게 절반이라면 왜 그런 걸 쓰고 관뒀냐? 대자보를?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4년이나 다녔으면서 좀만 더 하면 되지 왜 관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대자보를 왜 썼다고 얘기하세요? 시니컬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너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러는 거는 너가 명문대를 관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명문대를 관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커밍아웃을 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명문대를 때려쳤어도 사람들이 제가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대학이라는 지점이 굉장히 이 한국 사회 세팅에서 재밌는 부분 내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잘 사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산다는 게 부자가 아니라 제대로 사는 거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전 연세대거든요. 안 믿어주는 거. 넌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왜 붙이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대학 입시 거부 선언, 대학 거부 선언 이렇게 해서 그 19살 청소년들이랑 이렇게 같이 그런 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수능 때 맞춰서. 근데 이게 이제 10월 달쯤에 좀 이렇게 준비한다는 거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럼 네가 대자보를 붙여라. 이제 그렇게 여러 청소년들이 조종을 했죠. 뒤에서 왜 그렇게. 형이 자퇴를 하시고 이 운동을 알리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학벌이 이런 데밖에 못 쓸 데가 더 있겠냐 이러면서 붙이라고 해서 알겠어 이러고서 붙인 거죠. 서울대 학벌을 여기 말고 쓸 데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쓰임. 바람직하진 않죠. 이것도. 어쨌건 좀 대학 거부 선언이란 걸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그만뒀다 이런 내용으로 쓴 거죠. 가족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일 마음에 걸린 건 부모님 아니셨어요 혹시? 부모님한테는 뭐 이미 말을 진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찬성한다 하진 않았지만 뭐 네 삶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쩌겠냐 좀 이런 거죠. 포기 아니에요? 말리시다가? 그냥 네 삶은 네 삶이구나라는 이해를 하셨죠. 네. 장혜영 씨는요? 부모님께서. 나라면 네 결정의 가치를 알겠지만 과연 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줄지는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감내를 할 각오가 돼 있냐? 라고 하셔서 뭐 아님 말죠 뭐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그렇게 해 하셨는데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잘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제 제가 연세대학교 들어간 거에 되게 기뻐하셨었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학교 관두고 막 뉴스 나오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드디어 알게 되셨으니 뭐라고 하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화려하게 관뒀으니까 잘했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렇죠. 화려하게 관뒀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학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화려하게 사는 걸 원하셨던 거구나. 좀 하고 안심을 해서 그렇죠. 뭐 오히려 집안에서는 재밌어졌죠. 덕분에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두 분 집안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너무 쿨하시네요. 예, 아주 쿨하세요. 예, 그 망설임은 전혀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반응은 대충 이제 알아봤으니까 내가 문제잖아요. 내 안에 화학작용이 문제잖아요. 저는 뭐 망설일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기 전까지는 연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전 공부라는 걸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오히려 이제 대학에 나와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대학에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대학 다니면서 많이 알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타이틀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대신 제가 앞으로 이런 국면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에 별 그 타이틀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방해나 되지. 방해? 네. 방해도 돼요? 방해가 돼요. 어디에 방해돼요? 그 타이틀이라는 거가 갖는 이미지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대생이라는 걸 아는 순간 마치 저를 다 아는 것 같은 인상을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교육을 좀 했어야 돼. 그리고 너네 집에서 거기 등록금 비싼 걸 받쳐줘야 돼. 그리고 거기 갔으니까 넌 영어를 해. 영어를 하기 위해선 이거야. 이런 종류의 모든 사회적인 이 관념들의 총합이 그런 명문대생 타이틀인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은 반대의 편견에 시달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에 겨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뭐 복에 겨워서이든 뭐 그런 냉소를 뭐 받아도 싸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위 명문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게 오히려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뭔가 지금 시스템 안에서 뭐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또 이거가 특히 원하지 않았던 타이틀일 땐 더 그렇고. 그럼 어떤 타이틀을 원하세요? 좀 더 저학력? 저학력? 네, 뭐 당장 원하는 거야 뭐 그런, 뭐 고졸이라면 고졸이고요, 지금은. 근데 뭐 그냥 이왕이면 다홍치마인데 공부도 할 만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타이틀로 생각하지 않아. 그것을 내가 기득권으로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뒷맛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삶의 취향에 대해서 성실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불로소득인 거죠. 그걸 내비두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연대를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것으로 그냥 그 타이틀로 간판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라면 이제 꼰대 같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이제 관계 생물이니까 제 주변 사람들 또는 만나는 사람들 또 이 사회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끊임없이 사실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아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난 거기서 자유로워라고 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내가 원하는 건 저학력이었고 난 그냥 더 학력이 낮을수록 좋았고 그리고 들어가서부터 제 관심이 없었다는데 왜 들어가셨어요? 그럼 아예 가시지 말지. 그러니까 그 고3 때는 딱 사실 뭐 뚜렷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확신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가 뭐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대학 가는 게 어떤 걸까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서울대는 굉장히 가기 싫어서 그것도 애초 고3 때부터 계속 싸웠었는데 서울대 안 가려고? 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뭐 부모님 이런 의견이 컸나요? 그쵸. 일단 부모님 의견이 컸고요. 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교가 거기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딱 뚜렷하게 난 여기를 안 가겠어라고 말할 뭔가 거기까지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건 이해가요. 누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은? 누구만 가면 된다. 지금은 이제 다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건데, 가고 싶은 게 자기가 가고 싶은 건지, 자기 주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대답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어야겠죠. 네. 뭐 대학교 자체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뭐 대학 가라 가지 마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도 없는 거고,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꿈꾸고 있거나 뭔가 그런 쪽에 생각이 있다면 대학 가는 건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대학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요새는 등록금도 진짜 높고 대학 안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도 이제 만만치 않고 또 대학 가기 위해 치르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 비용 대 수익이 수지타산이 맞는 건가, 이제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해 볼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자퇴라면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계획 있으셨어요?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제 꿈이거든요.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고졸이어도 잘 살 수 있다. 두 분이랑 친구로 지내고 싶다라는, 자주 뵐 것 같은데요? 온종일 커피를 달고 사는 당신. 그녀의 몸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프림의 주목. 프림까지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훌륭합니다. 환상적인 플레이. 완전히 수준이 다르네요. 이보다 완벽한 플레이가 가능할까요? 캐피어? 캐피어? 광채가 나네? 캐피어가 만드는 수분광 피부. 더 페이스샵 광채 보습 에센스. 모공엔 모공 피니쉬 에센스. 모공 잡고 광채 심고. 더 페이스샵. 고고! 바삭바삭 고소고소 여기 다 있다. 후라이드 치킨 감자 콜파. 바삭 새콤달콤 매콤. 우리 트윈 우리 BHC. 자퇴라면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계획 있으셨어요? 네, 뭐 운동은 가능하면 계속 가능한 한 최대한 계속 하고 싶고요. 네. 청소년 운동이면 좋겠고, 그게 계속. 지금 이제 사회 운동을 하고 계시고, 자퇴한 이후에 뭐 하셨어요? 여행을 했죠. 1년 내내 이제 거의 한국 밖에 있었죠. 여행 경비를 어떻게 했대요? 돈이 없어도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게 있죠. 이를테면 시간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그리고 뭐 책이라든가 이야기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환해서 어떤 여행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경비를. 그러니까 최초의 비행기 값은 제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죠. 네. 벌어가지고 이제 일본에 있는 친구 집에 갔죠. 쉐어하우스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셋이서 돈을 모아서 집 한 채를 빌려서 사는 애들이었는데, 그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 이렇게 살 거야. 앞으로 학교 관두고 왔어라고 하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널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나 같은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줄, 친구가 되어줄 너의 친구를 소개시켜줘. 다른 데에 사는 이라고 얘기를 했죠.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어요. 네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녔어요. 뭐 거기 재워주고 친구가 되고 결국엔 지지를 얻어서 그런 식으로 일본 전역을 돌았죠. 그때 많은 또 깨달음이 있었을 거고. 그쵸. 작년에 막 이렇게 쓰나미 현장 이런 데 다니고 막 이렇게 태국에 홍수 났을 때도 태국에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 사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우주의 한 점이구나 싶은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인식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다정하게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게 됐었고. 두 분은 보니까 얽매이지 않은 관습과 선입견 이런 거에 전혀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서 이제 대화가 즐거워요. 또 두 분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같이 한 대학 거부 선언이나 뭐 그런 게 이제 좀 운동으로서 어떤 길을 밟아 나가게 될 거냐, 그게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사실 자기뿐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친구들이나 뭐 간단하게는 한 학교에 한 1000명만 보더라도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누군가는 계속
낙오되고 패배하고 불이익을 입어야만 하는 시스템을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뭔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개인이 어떻게 할 건지라기보다는 이 전반적인 걸 보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가설 같은 건 가지고 있죠. 고졸이어도 잘 살 수 있다. 전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고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책임을 지면서 갈 수 있다는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고 이제 불안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얘기를 어디 가서 들었어요. 그 일본에 시부야 대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이 있는데 사실 이건 대학이 아니에요. 시민대학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학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시는 분이 젊은 분인데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관두고 고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까지 때려치고 그런 일을 할 일이냐, 불안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인생이 있나요? 라고 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뭘 하기보다는 이제 사실 저는 꿈이랄 게 딱 별로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이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라기보단 당장 어떻게 살 거냐, 그거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미래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 불확실성,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분이 그 예를 보여준 것 같아서 정말 즐거운 대화였고요. 두 분이랑 친구로 지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자주 뵐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꼭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진정한 영웅인데요. 그분들 만나는 시간 히어로스입니다. 저희는 히어로스로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분한테는 언제라도 가서 내가 아는 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하는 곳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구 신당동에서 소규모 설비업을 하고 있는 65세 김진근입니다. 배고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고충 또는 그분들이 현재 유치하고 있는 여건을 나름대로 나도 잘 이해를 하고 있기에 진짜적인 내 형제다,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죠. 96년도에 갑자기 여름 장마가 많이 들었어요. 형편이 좀 안 좋은 분들 그 집에 침수 사태가 난 거를 저 같은 설비업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난방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직업도 필요한 데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산에 등산을 하시는 분이 맨 정상에 올라가면 느끼는 기분이랄까요? 저도 지원 사업을 하고 갔다 오면 아주 기분도 좋고 성취감을 느끼죠. 내 이웃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돕고 나면 그 기분 참 좋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예약하세요. 당신 뒤엔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나는 이마가 반이다. 그래서 모자를 쓴다. 좋은 방법 없을까? 해외 특허 성분이라 믿을만하다. 탈모 방법을 찾다. 웰킨 두피탈모 센터. 감동 많이 받았고요. 슬픔, 기쁨, 감동 되게 웃겼어요. 홈 경기 정말 최고였어요. 진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울음 바다였어요. 가족의 참음이. 남자는 4시입니다. 정말 내시하고 싶어? 한국 갑니다. 파파 절찬 상영 중. Everybody loves, everybody cries. 당신의 행복을 예약하세요. 당신 뒤엔 동부금융이 있습니다. 동부금융 네트워크. 걷기 시작하면 하기스
뉴 매직 팬티.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는 여성들의 바램.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당당히 경쟁하겠습니다. 미샤 나이트 리페어 사이언스 액티베이터 앰플. En France, si je roule peu, 프랑스에선 운전한 만큼만 냈는데 si je roule beaucoup, je paye davantage. 한국에선 차를 적게 타도 왜 보험료는 똑같이 내냐는데요. 이제 적게 타면 적게 내세요.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 다이렉트로 아끼고 마일리지로 한 번 더. 1566-2491. 악사가 먼저 시작합니다. 악사 다이렉트. 캐피어? 캐피어? 광채가 나네? 캐피어가 만드는 수분광 피부. 더 페이스샵 광채 보습 에센스. 모공엔 모공 피니쉬 에센스. 모공 잡고 광채 심고. 더 페이스샵. 500년 향수의 도시. 프랑스 그라스의 깊은 향기를 차 안에서 만나보세요. 그라스. 차를 위한 프리미엄 방향제 그라스. 순세 고기 패티,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 또띠어. 아니 참깨빵. 네, 맥스냉랩 하나요? 빅맥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 새로 나온 맥스냉랩. 아무리 자도 몸이 무겁다면 에이스 침대로 바꾸세요. 얼마나 자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자느냐의 차이. 리멤버 침대과학. 마셔. GT는 두행 만들 때 속보질 않았는데. 오, 이거 또 좋아진 거야? 완전 맛있어. GT가 붙었잖아. 맛있는 두유 GT. 맛있는 거 GT. 서른다섯. 당신이 손에 넣고 싶은 로망은 무엇인가? 남자의 로망. 로만슨 프리미어. 강남 갈 때 친구 따라, 알바할 때 전국이 따라, 팬들은 스타 따라, 알바할 때 전국이 따라. 전국이가 대세구나. 알바하자. 알바짱. 아키타는 나를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운 두근거림으로. 히라이 지미는 바쁜 도시인을 느리게 걷는 길로 데리고 왔다. 일본은 당신을 어디론가. 탄생. 올레길이 최대 10,000분 무료. LTE 워프 요금 탄생. 실컷 통화하라. LTE 워프 올레. 현대캐피탈에선 대출도 이만큼 다이렉트하게. 와우.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1588-5330. 살인범이 사람을 습격해 물어죽이는 끔찍한 사건. 송강호, 이나영, 늑대계 연쇄살인. 하울 2월 16일 대개봉. 여긴 레스모아 펠리아 학교가자 신학기 페스티벌. 지금 가까운 레스모아 매장에서 최대 30% 할인을 즐기세요. 모든 슛 레스모아.